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막걸리 한 잔과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행정 한류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류와 행정 한류에 대해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정리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한류 공부를 하다가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미스터 트롯도 방탄소년단의 K-팝 못지않게 K-트롯이라는 또 하나의 대중문화로 한류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을 참 재미있게 시청하던 와중에 영탁 씨가 불렀던 막걸리 한 잔을 보게 되었죠. 당시 그 노래를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노래 참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 참 감칠맛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쯤에 가사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탁 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 한 잔을 보면서 느꼈던 제 생각, 아니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행정, 특히 정책 효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정도면 저 친구 참 직업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꼭 행정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냥 이 방식대로 쭉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수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좀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영탁 씨가 부른 막걸리 한 잔 먼저 함께 들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로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토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이 가사 중에서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라는 말이 있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과연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아버지는 참 무능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보다 아마 더 가난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어떤 일의 인과관계의 효과를 판단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거나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카운터팩추얼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카운터팩추얼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중단하고 다른 정책을 수행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책 효과는 산출해서 투입을 뺀 것인데 투입은 예산이나 인력 등 자원의
투입량을 말하고 산출은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즉 산출물, 결과, 영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 효과는 능률성,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등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모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강의 때 쓰려고 준비한 건데 들어갔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막걸리 한 잔으로 돌아가서 황소처럼 일만 하시는 것은 정책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는 정책의 효과입니다. 정책 효과는 어떤 정책의 시행으로 의도한 정책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의 목표는 살림살이를 낫게 하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마냥 그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에이 죽으라고 이 일 해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요. 간혹 주변에서 야 죽으라고 고생할 필요 없어. 다 때려치우고 놀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위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 정책을 들여다보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주변에서 나의 정책이 훌륭하다고 마구 칭찬을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데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만족한다면 실제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정책보다 더 효과가 큰 다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포퓰리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행정인이 되기 위해 공무원이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공직생활 내내 굳게 지켜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나의 정책의 효과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카운터팩추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터팩추얼은 심리학에서 사후 가정 사고, counterfactual thinking 또는 counterfactual thought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라고 가정을 하면서 후회나 자책을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다면 지금 참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행정학에 적용시키면 what actually happened and what would have happened in the absence of the intervention. 즉, 만약 그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실제 무엇이 발생했을까로 나타납니다. 정책평가에서 counterfactual analysis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임파워먼트 존 프로그램이라는 연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임파워먼트 존 프로그램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클린턴 정부에 의해서 시행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정책이 진행되면서 대도시 빈곤 지역의 고용 증대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것은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고용 증가 효과는 있으니 정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의 효과를 카운터 팩추얼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발생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전체 6개 임파워먼트 존 중 뉴욕 임파워먼트 존을 분석하기로 하고 뉴욕 내에서 임파워먼트 존으로 지정된 지역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지니고 있지만 정책은 집행하지 않은 그런 다른 지역을 비교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두 지역의 고용 변화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 석사학위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청색선 테두리 지역이 임파워먼트 존 지역이고 연두색 선으로 둘러쳐진 지역이 임파워먼트 존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지니고 있지만 정책은 집행되지 않은 비교 지역입니다. 저는 센서 트랙 데이터를 가지고 요인 분석과 GIS 기법을 통해서 비교 지역을 추출했는데요. 당시에는 꽤 독창적인 접근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뉴욕 임파워먼트 존의 고용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임파워먼트 존 지역은 연평균 1.74%의 고용 증가를 보였고 동일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지녔지만 정책이 집행되지 않은 비교 지역은 연평균 0.61%의 고용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임파워먼트 존이 다른 모든 영향을 고려해도 이 정책으로 인해서 매년 1.34%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 집행 전과 후, before after의 상태만 비교한다면 효과가 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책을 중단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효과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끌고 가서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즉, 카운터 팩추얼을 늘 생각하면서 내 정책을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정책이 시기적으로 운이 좋아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만의 공인 양 자찬하면 결코 더 발전하거나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도 그 일이 의미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더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기 어렵듯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지금까지 행복한 공무원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약속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